안녕하세요. 여행 같은 일상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커피면치기 이태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사진은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소래산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기 멀리 있는 사진은 스위스에서 찍은 티틀리스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산 중 한 곳을 갈 수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산을 선택하실 건가요? 스위스. 세 분 다 저 멀리 있지만 아름다운 저 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삶 속에서 저 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까이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저에게 너무나도 불행하고 지루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외면한 채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아름답고 특별한 여행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여행을 쫓아가게 되었고, 그 끝에는 세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를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바로 이 가까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특별한 여행보다 더 소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앞에 나와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파이더맨. 저 스파이더맨이죠. 바로 저 물체는 1m가 넘는 스파이더맨 연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저 연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을 가지고 저희는 함께 한강을 가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에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사랑하면은 제가 꿈꿔왔던 세계여행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0년 동안 꿈꿔왔던 세계여행과 얼마 되지 않는 일상적인 사랑, 저는 그 둘 중에 놀랍게도 그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세계여행보다 일상적인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면서 말입니다. 저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번 겨울에 갔었던 터키 여행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누나와 이번에 10박 12일 동안의 터키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터키에서 무수히도 많은 관광지를 저희는 갔습니다. 이 사진은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떠올랐던 열기구를 탔던 사진이고, 저것은 이제 흰눈 하얀 눈같이 쌓인 석회로 뒤덮였던 파묵칼레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도시 속에서 아름다운 궁전을 그려놨던 23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시골 마을에서 뒷산을 산책하던 장면입니다. 이 뒷산을 산책하던 도중에 저는 바로 이 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신기하게도 제가 산책하는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개와 함께했던 그 1시간이 저의 여행 속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특별한 터키 여행 속에서 단지 일상적인 그런 순간이 가장 소중하게 남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김현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장면은 제가 학교 어떠한 건물 내에서 자고 있다가 친구가 사진 찍는 소리에 놀라서 깼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는 일상 속에서
무수히도 많은 졸음이 항상 찾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저는 가장 처음에 김현중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건 5년 전 한 교수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를 갑자기 수업 시간에 끌고 나가시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김현중이냐? 그러면서 저에게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돌면은 너 내쫓아버리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저는 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그 김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증 확진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나 교수님한테 가서 진짜 진단서를 보여줘야겠다. 저한테 지약점을 주신 그분에게 저는 이 진단서를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 병이 걸린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병에 걸렸을 줄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기하며 어머니에게 이 병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게 웃기냐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 문득 저는 현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김현증이라는 병은 저의 일상을 무수히도 많이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현증이라는 병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평생을 함께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저의 삶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 세계여행 대신 제가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더니 터키 여행 속에서 평범한 일상 행복을 느꼈다는, 그리고 저의 일상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김현증을 진단받고,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김현증이 걸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 학창시절에 저는 제 무엇 하나 뛰어나지도 않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저의 그 가까이 있는 일상이 너무나도 싫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상을 외면한 채 저 멀리 있고 아름다운 그 여행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평범한 일상이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다 평범하고 무엇 하나 뛰어나지 않는 일상은 누구나 다 존재하고, 그러한 삶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의 진짜 삶은 그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일상을 사랑하시다.